안녕하십니까. 예절교육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심상숙입니다. 먼저 제1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예절교육 지도사의 이해 및 예절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절교육 지도사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또 원활하게 또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익인간 이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실천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화합과 도와 덕을 조화의 원리와 전인교육을 세시풍속 및 예문화의 발달 영역을 함께하면서 또 개성,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또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또 또래 문제, 또 학교 생활 등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대상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예절교육 지도사의 수요 증가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의 참여 확대로 인해서 지금 가정의 문화가 또 계승하고 발전하는 전인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가족화로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맞벌이 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1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또 증가하고요. 고유의 간습 및 가정생활, 예절을 또 계승하면서 또 발전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사회성 발달 문제가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됨으로 인해서 지금 아동, 청소년 및 또 성인 정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심각하여 예절 지도사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기관에서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 및 학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청소년 수련관, 다문화센터, 그리고 방과 후 아동 지역 발달센터, 그리고 또 문화원 및 향교, 서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절은 관습적으로 또 전해져 내려온 우리의 사회계약적 생활 규범이 예의로 지금 범절로 실천해야 되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역할, 행동을 정하는 그 상호작용의 원칙과 관습이 체계가 약속되어져 있는 부분을 사회계약적 생활 규범을 실천하는 부분을 중요시 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례 및 사회의례로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 즉 의식예절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절이 다목적 기능을 하는 범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절의 본질적 구조 및 사회의 변화의 의미에서 지금 기능을 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사회적으로는 양적으로 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적인 예절의 질적인 기능, 또 사회적으로 하는 양적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정의 윤리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늘 항상 실천하는 부분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충과 서의 사회 국가적 윤리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로 편안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인류의 세계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평화를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나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이 감정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호작용 속에서는 우리 가족의 기능, 그리고 또 학교, 사회, 국가, 민족으로 예, 점점 이렇게 넓혀져 가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이 향내적은 질적 가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예, 내성의 경지의 요구와 함께 황외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적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능이 사람을 사랑하는 예, 작용으로까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예절의 윤리 원칙이 있는데요. 얘는 맹자는 인간의 성품이 도덕적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양하는 마음을 예로 보고 있는데 이 사양이 싫어서 사양이 아닙니다. 이 사양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마음을 선한 감정을 예, 지키면서 또 이 부분이 일정한 형식 예법을 예, 지금 학습을 해서 예, 이 부분을 실천하는 부분이 예의로 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예절의 행동 양식과 절차, 도덕성, 규범의 의리, 예, 바른 도리, 즉 정신 이념과 가치, 실천 덕목을 예,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절은 이 예의 이념적 가치를 상황에 맞도록 예, 이 도덕적 실천 행동을 형식적인 예, 양식과 절차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예, 지금 상황에 맞게끔 예, 늘 중을 예,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이 과유불급이 되는 상태가 예, 되지 않도록 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절의 개인의 수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 사회성 발달에서는 치인과 그리고 편안함을 주는 안인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생물학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예, 앞에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절의 기능은 지금 이 극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발달되는 그 단계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수양이 돼야지만 예, 지금 학문의 지식이 안다라는 부분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수기가 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양이 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기 안에서 예,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처음 표현되는 게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예,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덕성을 쌓고 경건하게 홀로 있을 때 늘 바르게 하는 부분으로 예, 지금 신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성을 늘 어떻게 한결같이 하는 실천을 중요하게 하는 예, 기능을 볼 수가 있고요. 치인은 너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기 이경, 수기 안인, 예, 수기 이안 백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 수양을 쌓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만족하게 하는 부분이 지금 백성을 예, 지금 안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예, 부분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예, 지금 상호작용을 예,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부분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치인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그 부분이 지금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기능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부분은 늘 한결같은 부분이 생활 속에 실천을 하다 보니까 예,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돼요. 예,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러나서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친친과 인민 그리고 애물 예, 그러니까 본말과 선우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과 끝이 이 과정 속에서 늘 의로움으로
실천 확대된다라는 사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사랑이 확충되어 만물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효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라의 큰 도가 행해지고요. 또 이 모두 하나가 되는 대동사회를 이루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치국평천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맹자의 사단설에 보면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부분은 선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지금 의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이 도덕적인 마음을. 그리고 인성 부분을 지금 호연지기, 그러니까 밝은 마음으로 양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선한 마음을 늘 실천을 하는 부분이 지금 양기가 또 양등까지 능력으로 이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양심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의 감정의 존재가 이 길을 발현하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적인 마음의 요인이 지금 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인이해지는 맹자의 사단설의 7가지의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희노, 애락, 애오, 욕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칠정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희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노여울 때 로라고 하는 부분의 감정, 그리고 슬픔을 또 표현하는 애라고 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즐거움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감정들도 락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마음을 애로 보는 부분이 있다면, 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오로 볼 수가 있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앞에 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칠정을 지금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개념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유전적인 마음의 요인이 밝은 마음, 의로운 마음, 본연지성이 인간은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의 원리에서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이 기가 발현되는 부분이 이 감정에서 발현된다고 할 때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기가 변화되는 부분을 기질지성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즉 욕구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늘 지금 현재 때로는 함께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기질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찾아오는 부분이 예절의 성숙과 학습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기제와 가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마음에다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기가 어두워지면 다시 찾아오는 그 마음을 극기봉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부분으로 찾아오는 부분이 지금 이 공자가 보는 그 성숙되어지는 인간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항상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지금 늘 실천하는 부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늘 바르게 하는 부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에서 실천하는 변화들이 간섭, 예절, 규범, 통과, 의례로 발전하는 성장 과정, 즉 지식, 인격이 성숙되는 사람을 성인군자, 기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적자지심이라고 하는 어릴 때 마음이 구방심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맹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문의 요체는
맹자는 잃어버린 마음 본성을 찾는 것의 요체에 이 얘가 경전을 기준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하여서 이게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학습은 간접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가짐의 예절의 학습을 결합시킨 예가 한국의 속담이죠. 자,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늘 바르게 하는 도와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자는 논어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서로 큰 차이는 없지만 후천적인 습관은 어떤 상황에 길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언적인 본성 지켜갈 수 있도록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절의 성숙과 학습에서는 어떤 기제와 가정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마음 안에 초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실천되는 부분을 예로 한다라고 하는 이 극기복례 중요한데요. 이 사항이 이 마음의 발달을 하는 부분에서 이 욕구의 한계를 회복하는 부분을 지금 과유불급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쭉 평상심을 유지하는 부분과 회복하는 부분이 되려면 지금 예절의 실천의 원칙에서는 논어 안연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자, 얘가 아니면 보지 않고요. 얘가 아니면 듣지 않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지금 앞에 실천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의 발달에서는 이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금 과정에서는 어진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그리고 우러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절의 실천은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아기에 처음 하는 예가 지금 성장 연습의 결과가 사춘기의 예와 성인의 예, 수년에 걸쳐진 점진적인 과정에서 예의 도덕적 실천 그리고 성찰, 깨달음이죠. 그 부분에서 성숙되어지는 부분이 인생을 성공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인 부분에 지금 본다 그러면 이 발달을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볼 때 발달을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서로 다른 단계가 학습, 경험, 예절의 전인교육을 통해서 실천이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절의 통과을의 결정적인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변화의 원리와 환경의 대인관계가 조화를 이루는데 생명 존중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태교, 출산, 백일 도래에서 볼 수 있고요. 관례, 계례, 그리고 혼례, 그리고 상장례, 제일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경험과 후기 경험의 중요성에서는 예절 교육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성인으로서 발달이 최적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유아기 예절 교육은 도덕 교육, 배려, 그리고 양육 교육의 방식이 자녀의 미래 성격 및 성장에도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경험에서는 그 자연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부분과 또 천인 합일사상 그리고 공자의 도덕적, 정치적, 인위적인 정도를 주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맹자는 이러한 후기 경험이 학습 실천을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인교육과 경험이 인간 발달에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절 발달의 연구 역사에서 춘추시대 육아의 공자 철학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자는 육아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춘추시대의 유학을 지었고요. 춘추시대 말에 활동한 사상가이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서 교육을 이루었던 부분에서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기원전 479년 고향에서 73세 나이로 사망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공자의 대표적인 서전은 바로 논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을 제일 목표로 삼았던 지금 춘추시대 육아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집대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역대 시문학은 시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문물과 제도는 예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조부터 주나라까지의 역사는 춘추라고 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전복과 관련된 것은 주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주공이 살았던 서주시대의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서주시대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명을 내세웠던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춘추시대의 육아의 공자 철학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나라 이후 유교가 국가의 중심인 국교로 채택이 됐다라는 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논어는 중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될 정도로 이 근원의 형이상학적인 근본의 개념으로 또 이해가 되면서 그 실체의 적용은 어떤 개념보다 더 구체화적인 현실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얘를 하늘의 이치의 절도에 있는 문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인간 사무의 본이 되는 행동 주범이라고 정의를 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해자에 보게 되면 예의 어원적 의미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제사의 의례를 신은 신적 존재로 풍은 제기인 이 두에다 제물을 담아서 신에게 봉헌하는 제사의 의례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풍자는 실제로 예의 옛 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교의 근원적인 예는 바로 종교의 가장 일반적인 실천적 행위로서 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식을 형식과 정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육아의 공자 철학에서 볼 수가 있고요. 공자는 아들 백어에게 예법을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실천의 자율적 독립성을 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일은 곧 마음의 공평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의 공평을 유지하면 사사물물 원리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보는데요. 공자는 예를 인의 실천 방법으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 악, 사, 서, 수, 6예를 지덕체 전인 교육으로 하여 교육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춘추 전국시대의 유학 맹자 철학을 볼 수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에 진나라 천하를 통일하기 전인 기원전 222년까지인데요. 맹자는 공자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유학의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인애의 덕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인애의 실천에 있어서 현실적 그리고 차별성에 따라 그 예에 적합한 태도를 결정하는 의를 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로서 의는 인의 실천이 준거할 덕이며 또 유학사상은 예로부터 도덕사상으로서의 준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그러한 인심이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음을 강조한 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동양 예절 교육의 철학적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자의 이는 인류의 라고 하는 부분이 특색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의 이익보다 처나 타인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도덕적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성교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불인지심이라고 해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도덕적인 교육, 즉 성인이 되는 가르침, 기름을 완성하고 발현하는 부분에서는 이 의를 실천하는 부동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도덕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성교육, 또 호연지기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철학적인 특색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통 예절에서는 동방예의주국이라고 불렸던 부분을 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300년 전 공자 7대손 공빈의 동의열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국이라고 칭송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앞에 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동방유고국 명왈동이 기국 수대 부자 교궁 기병수강 불치미국 풍속순후 행자 양로 식자 추반 남녀 이처이 부동서 가위 동방예의 지군 자국야라고 하는 앞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를 동이라고 한다. 그 나라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교만하지 않고 군사는 비록 강하지만 남이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풍속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워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서로 미루어 남자와 여자가 따로 기거하여 섞여 앉지 아니하니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 내용은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늘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의 성학지묘라고 하는 부분은 1575년 선조 8년에 이이가 제왕의 학을 위해서 선조에게 지어바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군에게 있어서 범부에게 있어서나 그 마음의 총명함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태계 이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성학 10도를 볼 수 있는데요. 실천학문적 방법인 성학과 지금 경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마음을 심학을 중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정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군주가 스스로 학문을 수양하기 위한 부분으로 노력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 학문의 핵심은 태계 이왕은 성리학의 비조인 주자의 이론을 계승하고 그 위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 나름의 학문적 체계를 세웠으므로 따로 태계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태계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인 부분으로 또 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그 철학적인 발견되는 도덕, 심성, 근본, 이상주의 등은 모든 개념이 그 이황 철학이 한 차원 높은 그리하여 고상하게 느껴지는 이 세계를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절교육 지도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의 발달의 원칙과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절의 발달의 쟁점과 또 예절 발달의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